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이 어제오늘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번 유증이 현실화될지 여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MBK와 영풍증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과거에도 KCC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와 지금의 사안을 비교 분석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려아연의 2.5조 그 일반 공모 유상증자 어제 그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묘수냐 아니면 악수냐 아니면 뭐 꼼수냐 이게 말이 많은데 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자사주 공개 매수할 때부터 이미 그 다음 단계로 그 유상증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 뭐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은 어차피 뭐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MBK 영풍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2003년도에 있었어요. 현대 엘리베이터 대 이제 KCC 간의 그 가처분 소송이었는데 그거를 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판례를 보건대 그때 법원이 결정을 했던 그 논리를 봤을 때 이번 그 MBK 쪽의 가처분의 뭐 승소 가능성 또는 이제 뭐 패소 가능성 뭐 그런 걸 한번 또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은 어제 2.5조 지금 현재 예상 금액인데 이거보다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현재 2.5조로 예상을 하는데 일반 공모 방식이고 기존 발행 주식 수의 이제 20%에 해당되는 373만 주 정도 신주 발행하겠다는 거죠. 근데 기존 발행 주식 수의 20%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보면 고려아연 정관에 보면 일반 공모 유증은 기존 발행 주식의 20%가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유증 발표로 이제 기존 주주들은 지분율이 떨어지고 희석될 그렇죠. 우려가 있으니까 당장 그렇죠. 주식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죠. 그렇죠. 뭐 주가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완전히 바로 한가로 한 방에 한가로 직행을 해서 뭐 백수십만 원 하던 주가가 한 108만 원까지 이제 떨어졌고 그러니까 오늘 10월 31일 지금 오전에도 한 10%대 하락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오전 10시 기준으로 15% 15%가 한 90만 원 정도 오늘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2.5조 중에서 그 공시상으로 2.3조는 채무 상환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채무가 어떤 채무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아마 자사주 공개 매수할 때 차입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약간 2조 한 3천억 정도, 2조 3, 4천억 정도 외부 차입을 해서 썼거든요. 그걸 갚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주주 환원하겠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해서 소각하겠다고 해놓고 회사 금고를 다시 채워 넣는 거는 또 그 일반인 우리 일반 국민들 그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채워 넣는 거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공모 예정가는 67만 원인데 잠정입니다. 요 67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의 3일간의 거래량 가중 평균 주가 기준 주가를 뽑아서 여기에다가 다시 30% 디스카운트를 한 거고요. 확정 발행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 3일간의 거래량 가중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30% 디스카운트를 먹인 거. 요게 이제 확정 발행가가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세를 고려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크겠네요. 예, 주가가 지금 이제 계속 하락한다고 보면 확정 발행가는 지금 공시상의 67만 원보다는 이제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자, 유상증자 전후의 지분 구조를 보면 저희 MTN에서 통계를 뽑아본 거하고 그 매체 보도 중에서는 그 한국경제신문의 보도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그 한경신문에 난 그래픽을 제가 그대로 좀 카피를 좀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증 전에는 MBK 쪽이 최연범 쪽보다는 조금 많죠. 한 3% 포인트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유정 이후에는 이게 역전이 됩니다. 아주 약간 소량 역전이 되는 예. 전체적인 그 지분율은 낮아지면서 유정 지분 희석 효과 때문에 이게 지분율이 이렇게 역전되어서 나타나는 그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 왜 저렇게 지분율이 역전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현재 고려아연의 발행 주식 총수에서 지금 소각 예정인 물량이 있잖아요. 공개 매수한 자사주 이걸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377만 주, 373만 주 그 일반 공모 신주가 모두 다 발행된다는 가정하에 고려아연의 그 주식 수를 다 뽑아보면 한 2,239만 주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려아연 일반 그 공모 유중에 보면 이 청약 한도가 있습니다. 1인당 청약 한도가 11만 주 정도 돼요. 이게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이에요. 11만 주가. 그러면 MBK하고 영풍이 이번에 일반 공모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 친구들은 11만 주밖에 그 청약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밖에 못 하는데 그러면 유정 후에 이 11만 주를 해봐야 유정 후에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로는 0.5%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사주 조합은 법에 따라서 공모 물량의 20%를 배정을 하거든요. 고려아연 우리 사주 조합에는 한 74만 주가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임직원이 한 1,800명 되니까 우리 사주 조합은 이거보다는 좀 훨씬 적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공시된 67만 원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인당 평균 한 2.8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확정 발행가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8억 원을 뭐 우리가 그냥 조합원들이 다 청약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유증 후에 우리 사주 조합은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해서 이 3.3%를 가지게 됩니다. MBK는 0.5%밖에 못 그렇죠. 늘리는데 여기는 3.3% 이상을 올릴 수가 있게 그렇죠. 되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최은범 쪽에 이제 우호 지분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이제 발생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 공모 373만 주 때문에 양쪽의 전체적인 지분율은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은범은 그 우호 지분을 많이 늘릴 수 있고, 예. 그다음에 MBK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데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공모는 뭐 누구나 지금 청약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일반 공모로 들어오는 그 우호 지분들 중에는 최은범 쪽에 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옛날에 보면 협력사들 있잖아요. 이런 협력사들이 이럴 때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뭐 고려아연의 그 협력사들 같은 경우는 이때 좀 고려아연에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뭐 구매 부서나 이런데 아유 뭐 이제 고려아연이 대놓고 협력사들한테 야 일반 공모할 때 들어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협력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도와드릴 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할 수도 일반 있죠. 공모 때 저희들이 조금 성의를 보이려고 하니까 뭐 안 그래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공모 때 크고 작은 협력사들이 들어올 수 있고 뭐 기타 여러 이제 우호 지분들이 일반 공모로 들어오게 되면 저 최은범 쪽에 이제 지분율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MBK 쪽에서 봤을 때는 현저하게 자기들한테 그 불공정한 유상증자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MBK 쪽에서는 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이렇게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왔을 때는 고려아연이 그림을 잘 그렸다 볼 수 있는데 변수는 없을까요? 지금 뭐 변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처분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자, 이 가처분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거하고 가장 유사한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에 현대 엘리베이터 대 KCC 사건이거든요. 이제 일부 신문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침에 매체 보도들을 보니까 조금씩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뭐 저희 MTN 이슈 체크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데 조금 더 오늘 한번 딥하게 한번 그 2003년도 그 현대 엘리베이터 대 KCC 사건을 조금 더 한번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도 당시에 현대그룹은 이제 재계 1위였는데 그때 유명한 이제 왕자의 난이 터지는 거죠. 그 당시에
정주영 창업회장의 이제 장남 정몽구, 그다음에 사남 정몽헌 간의 그 승계를 둘러싼 정말 치열한 다툼. 이게 뭐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게 아니고 밖에 온 세상 사람들이 대놓고 다 싸웠죠. 아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결국은 뭐 최종적으로는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는 그냥 이 그룹이 계열 분리되는 식으로 이 해체되면서 각자 이 한모탈의식 갖고 나가는 겁니다. 네. 이제 정몽헌은 현대건설 중심으로 현대그룹이라는 걸 가지게 되고 그때 정몽구가 자동차 중심의 그냥 현대차 그룹 네. 이걸 이제 계열 분리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정몽주는 조선중공업 중심의 현대중공업 그룹 기타 이제 뭐 현대백화점이나 뭐 어떤 금융 계열들 있죠 뭐 그런 회사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 현대그룹, 그러니까 정몽헌의 현대그룹은 이 주력사인 현대건설이 뭐 부도를 맞아서 채권단 관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현대전자 외환위기 때 이제 LG 반도체를 인수했던 그 현대전자가 결과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죠. 반도체 불황으로 10조 빚을 지고 채권단 관리로 들어가고 정몽헌 회장이 2003년도 8월 달에 그 당시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냥 저 개동 사옥에서 투신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부인이었던 그 현정은 씨가 그 회장직을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차 그룹이나 범현대가가 봤을 때 이거 현정은은 그냥 우리 집안의 며느리인데 갑자기 이 정몽헌 사후에 이 소뚜껑 운전하던 며느리가 회사 운전대를 잡고 더군다나 현대그룹의 회장직을 승계하니까 이게 현대그룹이 정신의 회사에서 현신의 회사로 바뀌었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우리 현대가로 되찾아와야 된다. 안에 그런 내부의 이제 막 생각들이 막 팽배하면서 KCC 그룹이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 11월 달에 KCC 그룹,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상영 그 창업 회장이 이 KCC 그룹 계열사하고 사모펀드를 동원해가지고 현대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44%를 획득한 사실을 발표를 하면서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우리가 인수하겠다라는 것을 그냥 공식적으로 아예 천명을 해버립니다. 다시 봐도 지분율을 정말 야금야금 잘 모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지분을 몰래 모았던 게 뭐 어프로 룰 위반 이런 것 때문에 네. 다 의결권 제한 당해서 결국은 현대 엘리베이터를 먹지를 못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하여튼 44.39% 경영권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현대 그룹으로서는 완전 초비상이 걸린 거죠. 왜냐하면 이거 몇 달 뒤에 정기 주총이 있거든. 그러면 정기 주총에서 표대결 벌어질 게 확실한데 완전 초비상이 걸리니까 이 KCC 그룹의 공식 발표 딱 3일 뒤에 현대그룹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그 현대 엘리베이터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 1,000만 주를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좀 비슷하죠 상황이 그죠? 네.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와. 그 당시에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지금의 고려 아이언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당시 상황 현대 자 명확한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죠. 정기조총 표대결을 앞둔 지금 고려아이언 자 명확한 경영권 분쟁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임시조총 요구 들어갔어요. MBK가 자 지분구도 당시 현정은 열세였습니다. KCC가 절대 지분 44%. 지금 최윤범 열세입니다. MBK 쪽이 절대 지분 거의 44%. 일반 공모 유증 발행 물량 많았어요. 현대는 기존 주식의 180%. 그러니까 560만 주 정도 주식이 있었는데 1,000만 주를 더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고려아이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주식의 20%. 네. 요거는 정관 제한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행 목적은 현대는 처음에는 뭐 지배 구조도 넣고 재무 구조 개선도 넣었는데 이거를 시설 투자와 사업 다각화로 바꿉니다. 나중에. 근데 고려아이언은 채무 상환과 시설 투자인데 시설 투자는 찌게 다시고 채무 상환 비중이 90%죠.
이게 메인으로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분은 둘 다 국민기업화예요. 이쯤 되면 국민기업이 대자비 되겠다.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국민기업이 되겠다. 그 다음에 둘 다 청약 한도가 있어요. 근데 현대는 청약 한도가 엄청나게 짰죠. 300주인데 심지어 처음에는 200주였어요. 처음에는 200주로 갔다가 하여튼 100주 정도 상향한 거군요. 네, 더 늘린 겁니다. 지금 고려아연도 청약 한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1만 주 정도 되죠. 자, 우리 사주에는 20%씩 배정을 합니다. 이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조 할인율은 둘 다 30%씩. 일반 공모에서 할인할 수 있는 최대치로 지금 할인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잔여 주식 처리 방법은 이제 청약 미달된 거, 청약 안 된 거, 현대는 이사회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청약 미달이 많이 발생해도 이사회에서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가 요게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발행하지 않는 걸로 미청약분은 발행하지 않는 걸로 했고 고려아연은 지금 미청약분 발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증이 끝나고 난 후에 지분 영향을 보면 그 당시에 현대 쪽의 상황을 보면 KCC가 44%에서 한 15%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MBK가 43.9에서 한 36.4까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지분율 하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윤범 대비해서 우위에서 지금 열세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KCC 쪽에서는 이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고 이겼어요. 법원에서 KCC 손을 들어줬죠. 그러니까 저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KCC의 그 당시의 주장은 뭐냐면 야 이거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면 일반 공모도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증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상법에 나와 있어요. 기술 투자하거나 이런 이유가 그렇죠. 포함될 수 예,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법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에도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고 상법상에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증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너네들 그 유증원 보니까 이건 경영상 목적 달성이 아니고 KCC 지분율은 엄청나게 낮추고 현대 엘리베이터 경영진 우호 지분은 높여가지고 이거 경영권 방어하겠다는 거 아니냐. 우리 사주 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또 청약 한도를 제한하는데 청약 한도를 불과 300주 정도로 제한하다 보니까 이거 대량 실권을 유도를 해가지고 이사회가 그 실권주를 우호 세력한테 이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상법상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증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발행 방법 자체가 너무나 우리 KCC한테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하고 있고 또 정관에 보면 일반 공모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것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정관 규정에도 위배되고 이거 뭐 하나 맞는 게 없네 이런 유상증자는 인정 못한다. 이게 이제 KCC 주장이었고 현대엘리는 또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당시에? 뭐 현대 엘리베이터는 조금 약간 모호한 건데 증권거래법 이제 지금의 자본시장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증권거래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법에 보면 일반 공모 유상증자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상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증권거래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나와 있는데 상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이 신주 발행 목적이 경영권 방어라는 게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그냥 경영상 목적의 증자로 인정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그리고 KCC 너네한테도 뭐 증자 너네들 증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중대 삼력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이게 뭐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냐? 제한은 있지만 어쨌든 들어올 수는 있지 그렇죠. 않냐. 얼마든지 들어와라. 들어와. 네. 맞다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측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법원이 판단을 했겠죠. 양쪽의 주장을 듣고.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려아연도 당연히 이 현대 엘리베이터 건을 엄청나게 연구를 하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그 2.5조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MBK 놈들이 분명히 그 가처분을 걸 텐데 이거 재판부가 우리 쪽에 유리하게 판단을 내려줄 수 있을까? 이거 엄청나게 연구했을 거예요. 뭐 이것뿐만 자문도 아니라 받았을 거고. 그렇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판례들 연구를 했겠죠. 네. 그다음에 고려아연은 지금 김현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현장이 분명히 엄청나게 연구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사회에도 김현장이 프레젠테이션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이사들 앞에서 쭉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뭐 이사님들 아무런 그 어떤 법적 문제될 거 없고요 하고 다 했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이거 한번 볼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KCC 손을 들어주기는 했어요. 네. 했는데 판결 내용이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재밌어요. 신주 발행 목적이 기존 경영권 방어에 있고 경영 목적 달성을 그러니까 뭐 어떤 긴급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걸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도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자본의 성격 네. 또 그들의 M&A 의도 또 기존 지금 현 경영진의 경영 전략이나 회사의 그 기업 문화나 사업 내용이 사회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중요성 또 M&A로 인해서 기존 사업이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게 회사나 일반 주주에게 이익이 되거나 특별한 사회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서 일반 주주들의 의견도 좀 듣고 어떤 중립적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그런 어떤 합리성을 확보를 했다면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그 발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법 판단은 이렇게 했지만 이런 종합적인 걸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유증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게 회사나 일반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거나 특별한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네.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렇지 않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유증은 인정 못한다. 안 된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고려는 국가 기관 산업이고 이런 걸 주장할 것 같고요. 또 이거 산업부에서 우리한테는 해당이 되네. 국가 기술 산업으로 지정할지를 산업부에서 뭐 논의하고 있는데 그냥 이 부분을 MBK 생각하지 적대적 않았을까? M&A를 시도하는 MBK의 성격과 MBK 자본의 성격, MBK의 의도, 그 다음에 우리 고려아연이 하는 사업의 내용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중요성, 또 MBK가 뭐 우리 경영권을 차지하게 되면 기존 사업 다 망가뜨린다고 네. 저쪽에서는 그 우려하고 고려아연에서 있죠. 주장해 왔는데 기존 사업의 지속 전망, 그러면 우리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 국가기관 산업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이게 회사나 주주에게 유리하다는 이런 판단 뭐 재판부가 해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최연범 쪽에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이 판결의 네.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몇몇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이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네. 논문을 쓴 데서는 이 판결의 논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이 뭐 상법의 특별법에 해당되니까 증권거래법이 상법 조항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지금 이상한 소리 같다. 상법에 보면 자,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지만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 공모도 당연히 그게 적용이 돼야 된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 가처분 판례에서 네. 아무리 자본시장법이 상법의 특별법이라고 해도 네. 상법에 이 조항을 배제를 할 수 있다는 가처분은 한 건도 없었어요. 제가 본 가처분 판례로는. 그 다음에 야, 이거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증자를 하는 것도 경영상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왜? 뭐 무슨 뭐 특별한 사회적 필요가 사회적 뭐 필요 또 뭐 일반 주주와 중립적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쳤다면 또 뭐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가 대상 회사와 뭐 일반 주주에게 뭐 이익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상 그 목적에 기존 그 지배 주주의 지배력 유지도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저 재판부의 논리. 그거는 우리 법의 체계나 해석상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변호사들은 KCC가 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지만, KCC 이게 그 전개된 재판부의 논리를 보면서는 네. 이게 우리 법하고 이게 맞나 하는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고려아연의 정관입니다. 여기 보면 고려아연 정관에 보면 뭐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여기 보시면 뭐 일반 공모 증자도 들어가 있고 일반 공모 증자를 할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성에 근거가 있는 거는 맞는데 과연 상법상의 그 경영상의 목적에 해당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툼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뭐 채무 상환 자금으로 거의 유상증자 자금의 대부분을 쓴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도 이런 MBK 쪽에서 가처분이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보도 자료를 낼 때도 보시면 이게 이제 고려아연 쪽의 보도 자료인데 뭐 국민기업 건강한 주주 기반 확대 적대적 M&A로부터 회사 및 그 이해관계자 전체 이익 보호 막 이런 표현을 막 넣어놨습니다. 정당성을 넣어놓고 어필하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네. MBK에 대해서는 뭐 투기 자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아까 이제 그 판결에 나와 있는 그 재판부의 논리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고 MBK 쪽에서는 자본시장과 주주들을 경시하는 이 어마어마한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그 재무적 피해를 국민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 충격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고려아연 사태에서 과거 현대엘리베이터와 KCC 경영권 분쟁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점은 당시 판단에 대해서 결과만 기억을 했었는데 법조계가 의견이 어떻고 법원이 판단 당시에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까지 살펴보니까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분석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